그래서 나의 서열을 결정하는 건 나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성능력이 뛰어나도 성격이 개판이야. 그러면 그게 서열이란 얘기야. 남자를 만날 때 백화점 옷고르듯 많이 만나보려 할 때 성적으로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만나봐야 할까요? 전 30대 후반 모쏠인데 성경험 거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나이가 많아 욕심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 여자 저 여자 단기간에 만났을 것 같은 남자들의 몸이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결벽증일 걸까요? 접촉 없이 대화만 하면 될까요? 네, 이 질문 주시면 질문자분은 결벽증 맞습니다. 예, 성경험도 능력이에요. 예, 섹스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 제가 홈페이지에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여자 되는 거 강의 팔잖아요. 성능력 뛰어난 여자 되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분들한테도 잠자리에서 병광세 되는 법, 뭐 이런 강의가 좀 나와야죠. 저희 하우트라이프에서도. 저희 신하라 선생님이 그걸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근데 그런 게 왜 문제입니까? 지금 질문 주시면 결벽증 맞고요. 근데 이 결벽증 심리가 왜 나타나는지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심리가 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성적인 경험이 많거나 또는 성적인 경험이 있을 때 내가 만나는 남자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남자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만약에 지금 질문자분이 남자들과 성경험이 많았어. 그러나 잠자리도 굉장히 능숙해. 나 완전히 명기야. 나랑 한 번 자면 남자들 막 다 홍콩 가. 워낙 막 능숙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는 남자다? 그럼 그 남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 남자 이상한 남자니까요. 따라서 본인의 성능력도 키우시고 섹스 잘하는 남자가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네. 참고로 성 경험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남성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없는 거고, 아니 남성성으로도 자신감 없는 사람이 무슨 사회생활을 잘하겠어. 사회생활 잘하는 남자들 있습니다. 막 리더십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남자들 침대 속에 들어가면 또 그런 남자들이 또 끝내줘요. 예, 경험도 많으니까. 그 성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남자는 이상한 남자다. 조도 안 갖고 가는 남자다. 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내가 원하게 되는 이유는 내 성경험을 남자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니 그건 없애셔라. 저는 30대 후반 모쏠인데 상대 남자가 잠자리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큰일 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30대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잠자리 경험이 없다? 고장난 남자 아닙니까? 이상한 남자입니다. 지금 이상한 남자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30대가 되어서도 잠자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전술결 지킬 거야. 이런 남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박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결벽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질문자께서는 결벽증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즉 정신장애가 있는 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실제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남녀의 첫 성경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보통 10대 중반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요 10대 중후반에, 즉 고등학생 때 이미 잠자리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럼 그게 아닌 사람들은 20대 대학생 때 첫 경험을 하겠죠. 그게 정상이란 얘기죠. 왜요? 중고등학생 때 연애하잖아요. 연애라는 감정이 뭡니까? 성욕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성욕이 안 느껴진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것도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통 중고등학생 때 연애했어. 그럼 성욕이 느껴져. 아니면 내가 그때 기회를 못했어. 난 학생이니까 섹스하면 안 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20대 때 대학생이 됐잖아. 성인이잖아. 잠자리 했어. 또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야. 잠자리 할 수 있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럼 결벽증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잠자리 경험이 없는 남자를 원할까? 그 동기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자,
나는 왜 잠자리 경험이 없는 남자를 원할까요?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내가 잠자리 경험이 많거나 또는 내가 잠자리 경험이 있는 것을 내가 향후에 결혼할 남자라든가 내 애인이 비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남자도 잠자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내가 잠자리 경험이 많거나 또는 내가 결혼 전에 잠자리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 후 남편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잠자리 경험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사고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성경험 유무를 가지고 비난하는 남자가 있다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내 성경험 유무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는 또라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유교걸인데요. 최근에 섹스만 즐기자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이혼 후 남자다 내 거라는 마인드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 남자는 그룹 섹스에 빠진 남자였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제가 감당하기에 남자란 벽이 너무 높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남자를 대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죠. 남자다 내 거 하면 됩니다. 장난감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고장난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 버리면 되죠. 고장난 장난감은 버리고 안 고장나고 이쁜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다 내 애완동물 같아. 남자들이 다 내 장난감 같아. 그래서 남자들 다 내 거 같아. 내가 다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야. 그런데 한 놈이 고장났어. 그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놀면 됩니다. 고장난 장난감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장난감에 내가 왜 맞춥니까? 맞추지 마십시오. 곰인형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곰인형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상한 곰인형이에요. 눈도 막 터지고 찢어지고. 그럼 버려야죠. 그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애착 인형이라고. 좋은 장난감 많은데 잘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런데 내가 왜 버리지 못하냐? 아직 내가 남자들보다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자다 내 거다 라는 마인드가 아직 세팅이 덜 돼서 그래요. 그런 어떤 심리적 우위를 확 차지했을 때 나한테 맞지 않는 놈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남자들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나는 여자인 내가 좋아. 나는 여자는 남자들의 주인이야.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돼. 남자는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남자한테 순종적이어야 돼. 그럼 가불관계에서 내가 남녀관계에서 내가 항상 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을 선택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자고 성을 선택해 받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려고 힘을 쓰거나 애를 쓰게 되면 그게 성폭력이 되는 거고, 거꾸로 여자가 남성에게 순종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폭력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싹 버리시고 내가 남자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고장난 놈은 버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상적인 놈 데리고 사시면 됩니다.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데요, 한 남자는 멋지고 돈도 많은데 티키타카가 안 되고, 한 남자는 돈은 없고 키도 작은데 티키타카가 잘 되고, 성격으로도 잘 맞아요. 잘생기고 매우 부유하고 지적이지만 티키타카가 안 돼서 편안하지 않은 남자와 성적으로 잘 맞는 남자, 둘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좋은가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멋지고 돈도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으로 본인이 변하십시오. 네. 이 왜냐하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결혼은 현실이고,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그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냈냐면, 어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가. 예.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되게 오래전에 나온 논문인데 뭐 인종, 종교, 정치관, 아이의 유무, 나이 차이 막 여러 가지 팩터를 다 넣고 100년애로 하는 부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애로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의미한 팩터가 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남자의 재력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야 편안하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자분들 중에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자들은 돈만 밝혀.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아내분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바로 떠올라요? 돈. 예, 바로 그 생각 떠오르죠. 여자의 본성입니다. 예, 여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경제적인 보장이 필요한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 생물학적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딱 떠올라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그런 여자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여자를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부부들이 어떠냐? 첫 번째로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욕이 높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와 살면 잘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적으로 잘 맞는 남자 둘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하면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성욕이 높은 여성이라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성욕이 높은 여성이면 맞아요. 그러면 이미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남자가 아니라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 조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예. 자, 돈 많은 남자와 성욕 높은 여자가 만나면 잘 살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 오시면요, 사실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부터 맞춰야 돼요. 자, 그 여러분들 TV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부부끼리 대화를 하고, 부부 상담 오면 얼굴 마주보고 대화시키고. 저는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지를 알고 있거든요. 부부 문제 겪는 남자분들, 아내에게 불만이 많은 남자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일이 문제예요. 부부 문제로 내가 아내에게 불만이 많다.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일하는 걸 힘들어한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우월한 수컷이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보상받고 싶어요? 아내한테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보상받고 싶은데 아내가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아내한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상담 왔을 때 남자들은 뭘 해줘야 된다? 사회적 자신감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서도 아 여보 내가 오늘 밖에서 한 칼하고 왔어. 막 이렇게 어깨 쭉 펴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남자들이 내가 밖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누라가 나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애만 보고 말이야, 이런 불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부 상담할 때 여성은 뭘 상담해야 되느냐? 성문제를 상담해야 돼요. 성문제.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여성들의 태도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면요, 성적 욕구가 높은 여성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따라서 성욕이 여성이 낮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남편 입장에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부부가 딱 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커져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즐거워져야 되며, 여성은 성욕이 높아져야 된다. 예, 즉 성욕 높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잘 산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분이 성욕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십시오. 근데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티키타카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여자로 변하십시오. 그리고 이 남자에게 티키타카를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답안지가 정해진 답입니다. 진화심리학 강의하고 끝내심리학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듣다가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지금 몇 단계일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고레벨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 또 저레벨이고 이게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레벨이라는 게 서열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성에 있어서는 1단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남자에 대한 뭐 생각은 뭐 8단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정확하게 나는 점검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 진화심리학이나 외도해법 20문 20답에서 얘기한 그 서열은 사회적 서열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부터 인지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서열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위치로 결정이 될 겁니다. 또는 학력이라든가. 그런데 외도해법 20문 20답이나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서열은 성에 대한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성
능력, 여성이라고 그러면 여성성에 대한 능력이 1단계부터 10단계, 레벨 1부터 레벨 10, 서열이 1등이냐 10등이냐, 또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가 서열 1등이냐 꼴찌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또 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 또 이성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성에게 선택받고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일단 서열 나누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면 여자들이 좀 까다로워요.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남자의 유전자가 건강한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매력적인가, 즉 섹시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격도 좋아야 돼, 돈도 안정적으로 벌어다 줘야 돼, 시간도 잘 내줘야 돼, 대화도 잘 통해야 돼, 뭐 복잡해요. 그래서 남자들 서열 나누는 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성들의 서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결정해놓은 남자 서열 기준에서 얼마나 상위 수준의 남성을 잡을 수 있느냐가 그 여자의 서열이에요. 참고로 남자들의 서열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 끝난 직후에는 돈 많고 힘센 남자가 최고였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고 도둑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좀 남자가 폭력적이라도 힘이 좀 세야 돼. 그래야 집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마초 같은 남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유행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남자가 유행이에요? TV 틀면 남자들 다 뭐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죠. 가정적인 남자가 오히려 서열이 높은 거예요. 그거를 전쟁 직후에 60년대, 70년대의 가정적인 남자, 요리하는 남자가 TV에 나온다? 그럼 저 남자는 미친 남자 아니야? 라고 이제 여성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돈도 잘 벌었고, 열심히 벌었고, 여성들은 이제 살림만 하면 되는 시절이었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성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남성들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상대적으로 가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요리하는 남자들이 또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대에 따라서 우월한 남자의 수준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서열은 좀 복잡해요. 여자들의 입맛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의 서열은 시대가 정해놓은 그 보편적인 남자의 서열에서 어떤 서열 높은 남자를 내가 획득해 올 수 있는가, 선택해 올 수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미모, 아름다운 선택할 유리하겠죠. 성능력이 높으면 또 선택해서 붙잡아 놓기 유리하다고. 또 성격, 남자도 여자들 성격 본단 말이야. 요즘 남자들이 좀 옛날 같지 않아. 그래 좀 따져. 그래 여자들도 성격이 좀 좋아야 돼. 뭐 이것저것 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면 나의 서열을 결정하는 건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냐, 가장 낮은 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의 사슬이에요. 5개 체인이 묶여져 있는 사슬이에요. 이 사슬의 강도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체인은 1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두 번째 체인은 12kg, 세 번째 체인은 8kg, 네 번째 체인은 10kg, 다섯 번째 체인은 14kg까지 버팁니다. 이 전체 강도는 얼마죠? 8kg예요. 가장 약한 체인이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나의 서열을 결정하는 건 나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성능력이 뛰어나도 성격이 개판이야. 그러면 그게 서열이라는 얘기야.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미인이라도 내가 성능력이 떨어져. 그럼 그게 또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성능력이 좋아도 외모에 자신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추녀야.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나의 취약점이 나의 서열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예를 들어 외모가 8레벨이고 성능력이 1레벨이다 이러면 나는 8레벨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8레벨인 점을 보완해야 돼요. 그렇죠. 제 변화심리 상담사 이론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상담사 선생님들 양성을 할 때 이런 걸 가르쳐요. 그 내담자의 가장 취약한 점을 공략을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생긴 것도 예뻐, 성능력도 뛰어나, 근데 성격 개판이야. 그러면 누구랑 대인관계를 맺겠어? 그 사람이 머리도 좋아, 외모도 똑똑해, 대인관계도 잘해, 근데 겁이 많아. 이러면 또 누구랑 뭐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가장 취약점이 그 사람의 전체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성장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잘하는 부분을 강화시킬 게 아니라 나의 못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싫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나 무시당하는 게 너무 예민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한 거에 초연해지고, 또 나는 미움받는 게 너무 예민해. 그럼 나 미움받는데 초연해져야 되는 거고, 나는
돈 버는 거에 너무 취약해. 그러면 돈 버는 거 잘해야 되고 가난이 두렵지 않을 만큼. 또 나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남자가 어려워. 그 남자가 편해져야 되는 거고. 난 다른 거 다 되는데 여자가 어려워. 남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을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난 다른 거 다 되는데 이상하게 윗사람들이 어려워. 윗사람들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난 다른 거 다 되는데 아랫사람을 자꾸 무시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취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평생 생기죠. 내가 100가지 모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강점부터 약점까지 줄을 쭉 세우면 가장 꽁찌에 있는 걸 위로 올려놓으면 또 꽁찌가 생기죠. 또 꼴찌에 있는 거 위로 올려면 또 꼴찌가 생기죠. 또 꼴찌에 있는 거 위로 올리면 또 꼴찌가 생기죠. 가장 밑에 있는 걸 계속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평생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자같이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이를 키운다거나 또는 부부 생활을 할 때 어딘가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게 내 취약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그 취약점을 강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알죠. 저 개인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은 아니까 제 스스로 심리치료를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또 아니면은 뭐 제 책을 읽어보시거나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취약점들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